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틀렸다.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주기영 대표를 비롯한 최근의 크립토 인싸들 얘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마이클 세일러가요. 최근에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년 내에 무려 지금 이게 280조 달러인데요. 대략 140배가 오를 것이다. 지금 가격을 비트코인 그냥 1억으로만 쳐도 140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스마트 머니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보다도 못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연평균 7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2조 달러인데요. 이게 280조 달러까지 되면 가격이 140배 더 오를 것이다. 한 개당 가격이 지금 현재 1,400원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86억 원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레미안 원밸리가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때 한 두세 배 간다고 치면요. 비트코인 한 개나 두 개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 또 좋은 주거지가 나오겠죠. 저는 비트코인 없는데요.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도요. 가만히 보시면 이제 알트코인이 비트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저는 그 자체가 전혀 이렇게 나쁘다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수익률이 큰 만큼 손실률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분산으로 하시든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자는 얘기죠. 알트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나중에 이걸로 이제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또 많이 매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잘 안 보이는 곳 최소한 5년, 10년 더 이제 길게도 안 보이는 것에 보관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MS 있죠. 그 빌 게이츠가 세웠던 마이크로소프트도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내가 이거 보니까 현금 흐름을 이상한 데다 쓰던데, 그러니까 배당도 하고 저수익 그 채권 사고 자사주 매입 이런 거는 사실상 자본을 파괴하는 행위다. 조금 세게 발언을 한 거죠. 지난 5년 동안 2천억 달러 이상을 주주들에게 나눠줬지만 해당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입이 됐으면 2천억 달러가 아니고요. 5조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했을 것이다. 채권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낫다. 지금 이런 주장이 됩니다. 사실요,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빅테크 회사들에게 이거 비트코인을 항상 권하는 이게 지금 반복되는 패턴이 실은 보이고 있죠. 이런 사례는 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리플, XRP에 대해서 엄청나게 띄워놓고 2020년 12월 달 SEC 제이 클레이튼 전 위원장이 퇴임하는 날 바로 하루 전에 굳이 이제 리플에 소송을 걸고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패닉셀이 나왔죠. 21년, 22년, 23년, 24년 승소를 할 것이다. 합의가 될 것이다 라는 온갖 추측들, 희망 고문들이 난무했었죠. 기대감이 증폭이 됩니다. 근데 합의가 됐습니까? 승소가 되는데 부분 승소되는데 3년 이상 걸렸잖아요. 항상 폭락을 했었고 이번엔 진짜 합의가 될 것이다면서 계속 개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물고문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날리죠. 그때 4월이었습니까? 전 세계 시장이 다 같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관세 90일간 조금 뒤로 밀어볼까?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폭등하는 거죠. 이제 잘 진행되는 것도 없는데 항상 중국과 잘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딱 가보니까 중국은 우리랑 얘기한 적 없는데 라는 소문이 나오니까 또 이제 패닉셀하고 또 경기 침체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가고 이게 지금 무한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1분기 내내 4월 달 내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결론적으로 전 세계 개미들만 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런 희망 고문을 당하지 않는 게 실력이요. 본질에만 집중하는 거죠. 뭐 이제 뭐 달러가 어떻고 이제 뭐 저기 관세 폭탄이 어떻고 다 소음이라고 보시고 본질만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실력이다. 마이클 세일러 예전에 뭐 보수적인 싱크탱크에서 왜 이런 마이크로 그 소프트나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계속 몰이를 할까요? 이걸로 프레임을 씌워서 빅테크가 비트코인을 샀다. 요걸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양털 깎기를 몇 번 더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지켜보시면 알겠죠. 결국에는 살 거예요. 근데 계속 물을 먹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라울 팔이 저번에 바나나 존에 이제 다시 진입을 했다.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장에 45만 달러면 지금 6억 원이 넘거든요. 이분의 이제 핵심 이론은 이겁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급등했다. 이제 전 세계가 부채의 늪에 빠져 있고 이것을 전 세계 국가, 기업, 개인 할 것 없이 빚을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특히 돌려막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3년에서 5년의 사이클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돈 풀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급등을 했고 비트코인이 90% 비례하더라. 나스닥도 글로벌 유동성 M2와 97% 똑같이 움직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이번 사이클의 10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부 알트코인들은 뭐 10배도 되고 20배도 되고 뭐 일부는 30배도 갈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면요.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그냥 좀 완만하게 떨어졌던 게 아니고 굉장히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M2는 그에 반대로 급등을 했죠. 그러고 보면요. 이 달러 인덱스와 글로벌 M2는 사실 서로 좀 이렇게 반비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빚의 50% 이상, 전 세계 무역 거래 87%는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뭐 지금 특히 중국과 뭐 합의가 될 것이다. 뭐 얼마나 걸릴 것이다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뭐 이제 조만간 최소 이제 그 단기 불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기 급등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꼭 급락이 나오고요. 조정이 나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겁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동의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혹시 이제 나 좀 돈이 급한데 급전이 필요하신 분은 특히 두 가지를 봐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많이 떨어져 줘야 됩니다. 아직은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죠. 또 하나는 코인베이스 앱 순위. 트위터죠. 이제 X에 가셔서 그 코인베이스 그 앱 랭크봇을 팔로우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0이 바깥에 있다가요. 최근에 259위까지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라울팔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은 것 같다. 알트 시즌은 곧 올 것이다. 2017년, 2021년 순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고점이 예전 같지는 않은 거죠. 점점 낮아지고 있고 조만간 바나나존, 특히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어떤 또 다른 분에게는 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는 거, 그리고 원화채굴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거, 인내를 하시는 거, 그리고 여유가 되면 바이더 딥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이자 실력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꾸준함이에요.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전 재능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대말은 이게 되겠죠. 갈팡질팡 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좀 오늘은 쉬고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하면 저는 언젠가 크게 보상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일가 특히 아들들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오랜만에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보시면 이더리움 1587개, 비트코인 9.7개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거의 2배 이상 더 들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산 금액을 제가 한번 한화로 바꿔봤습니다. 이더리움 1587개는요. 한화로 50억이 넘는 돈이고요. 비트코인 9.7개는 대략 14억 정도 합니다. 이더리움을 거의 한 3배 가까이 더 많이 산 거죠. 에릭 트럼프를 그러고 보면요. 이 친구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알트코인의 급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친구들도 사실 뭐 지금 바이 더 딥하기 너무 좋은 시즌 아니야 하면서 한 달, 2달 더 흘러내렸죠. 솔직히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얘가 바이 더 딥 하자마자 이더리움이 40%더 폭락했던데 이런 기사들 계속 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도요. 조롱을 무시하고요. 알트코인의 폭락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도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게 저는 최소한의 투자자의 자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뭐 지금 사도 됩니까? 땡땡 코인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투자자의 자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에서 퍼치 펭귄 코인을 지금 상장을 시켰습니다. 유동성이 급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코인이 오를 수 있죠. 그때 벌어질 일들이 저는 눈앞에서 조금은 펼쳐집니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사실 작년 말부터요. 뭐 제가 동물농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뭐 닭코인, 뭐 개코인, 고양이 코인, 개구리 코인, 뭐 염소 코인 등등등 정말 뭐 동물농장입니다. 근데 밈 코인 특히 이제 그 대부분은 사실 그 쓰레기거든요. 한 98% 이상은 다 사라질 코인들인데 이 코인 중에 몇 개는 수백 프로에서 수천 %의 상승률이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업비트 창에서 이제 반딱반딱 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는 동물 코인들을 보고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마땅치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딱 이제 계좌를 펼쳐보면 내 솔라나 코인, 내 이더리움 코인, 내 XRP는 그냥 거의 심정지한 것 같단 말이죠. 특히 비트코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런 우량 코인들을 싹 팔아서 그 코인, 꼭 밈코인이 아니어도 뭐 이제 뭐 아르고 뭐 예를 들면 전 잘 모르는 코인들 있잖아요. 거래량 막 반짝반짝하는 그냥 그런 데 들어가서 쓰레기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실은 합니다. 이걸 하면 사실 거래소만 좋은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아마 유동성이 들어오면 조만간 벌어지지 않겠냐. 저는 이제 쓰레기가 굳이 쓰레기를 사실 필요는 전 없다고 보고요. 초우량 코인들만 그냥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는 게 안전하면서도 수익률도 결국에는 나중에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펑차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왜 오래 보유를 하지 못할까? 조금은 이제 팩트 폭력을 날렸는데요. 기술과 금융과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부 좀 하세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랑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샀다면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버티는 확신이 아마 부족할 거다. 공부는 사실 확신을 가져오고 확신이 있으면 버틸 수가 있고 심지어 추매가 가능한 거죠. 조롱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실은 공부에서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이제 뭐 의대 가고 치대 가고 스카이 가고 법대만 가는 것만 가르쳤지 한국에서는 실은 그 금융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세대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는 더 하고요. 우리 자녀 세대까지 가는 것은 조금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 금융 지식을 잘 쌓아 두시는 것은 실은 세상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또 부의 증식과 이전, 이제 자녀 세대로의 이제 이전에도 크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펄 펀드라고 있는데요. 이거 좀 주목하십시오. 이 펀드가요. 지금 보시면 10년 이상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5억 달러면 7천억 이상이거든요.
최소 투자금은 25만 달러라고 합니다. 최소 투자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 최소니까 보통 10억, 20억, 50억, 100억씩 투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일반 서민들과 중산층에게는 어떻게 보면 배리어가 있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을 낳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년 이상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에 이런 법들이 실은 많이 있거든요. 또 주식도 있고요. 세제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특히 부자들은 세금 전문가들이에요. 세제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의 글로벌 머니,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코인 시장으로 싹 다 빨아들이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만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어찌됐건 10년 이상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부자들이 본인들의 부를 다양화하는, 지키는 수단으로 여윳돈을 비트코인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수백억이 없다면 그냥 비트코인 0.1개 모아서 어디에 이제 별도로 두는 거죠. 0.5개, 1개, 2개면 사실 벌써 큰 돈입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는 CD 없는데 어느 세월에 뭐 비트코인 하나 두 개 사서 나는 그냥 빚으로 해가지고 한 방 벌고 그냥 졸업하겠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알트코인으로 돈을 버셔서 노후 자금 좀 빼놓으시고 비트코인도 조금 사놓으시면 어떨까? 지금 10년 이상 보고 투자하는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럼블이라고 있답니다. 뭐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벌써 210.8개를 들고 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무슨 중고차 파는 곳, 미국의 바이오, 의료업체, 뭐 비디오 플랫폼, 저기 뭐 게임스톱, 사실 뭐 비트코인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누굴 따라합니까? 스트래티지 따라하고 있죠. 이게 니들의 전략이야. 블랙락이 이제 그 인수를 많이 해놓은 대주주로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전략을 보여줬더니 전 세계가 다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 뭐 비트코인 비축하겠다. 주정부들 지금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확정이 되면 전 세계 10개국, 15개국이 아니고요. 시간차로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도 결국 이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전 보여져요. 지금은 뭐 중국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글쎄요. 저는 뭐 이게 나중에 지켜보시면 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달러라이제이션의 전 초기라고 봐요. 달러라이제이션은 사람들이 자국 통화 안 쓰고요. 다 달러를 선호하는 거죠.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그 사실은 그 자국 통화에 어떻게 보면 주권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엘리트들은 보니까 달러를 디지털 버전으로 무제한으로 지금 찍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달러 공급량을 늘리면 이제 발행도 더 많이 하잖아요. 은행도 그냥 뭐 JP 모건에서도 하고 저기 다른 쪽에서 빅테크도 지금 찍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세지겠냐인데 저는 어쩌면 글로벌 비트코이나이제이션이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되어야 전 세계 뭐 100억이다. 아까 뭐 저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가 얘기한 뭐 180억이 그래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예측은 뭐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비트코인은 수익을 크게 가져다 주는 아주 효도 보험 상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인 투자를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사실은 실패할래야 실패하기가 어려운 투자가 전 코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들이 선택한 코인들의 한정입니다. 자, 비트코인 라이어 2 개발 회사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담보로 지금 뭘 찍어냈다?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서 지금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들 입장에서 이 친구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수료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2,100만 개 이상 절대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뭐냐? 첫 번째는 엄청난 돈을 또다시 찍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디지털 버전으로만 바꾼 거죠. 뭐 CBDC고 USDC고 테더입니다. 이것을 찍어서 담아내는 바구니만 바꾼 거예요. 예전엔 그게 미국의 채권이었고요. 그게 부동산이었다면 또 이제 금이 될 수도 있었죠.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코인으로 지금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에 돈을 담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현물 그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게요. 실은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시장이 파생 상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금만 해도 이제 금 실물이야 뭐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시총이 뭐 ETF다 뭐 이제 2배 뭐 인버스 여러 가지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퍼져 있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실은 그래요. 이 크립토 파생 상품의 홍수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수량이 정해져 있는 거 팔아봤자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뭐 인덱스 펀드 팔고 뭐 예를 들면 선물 옵션 있고 뭐 저기 인덱스 ETF로 팔고 2배, 3배 레버리지 뭐 마이너스 2, 3배 ETF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찍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겠죠. 이게 월가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빚 있죠. 이 부채를 확장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수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담보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맡겨놓고 비트코인 하나 빌릴 수가 있죠. 이게 WBTC, 코인베이스 BTC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다시 또 그 받은 것을 맡겨놓고 또 재대출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스테이킹 혹은 리스테이킹이라고도 하죠. 자, 이것을 가지고 빚이잖아요. 빚으로 낸 걸로 다른 것을 또 살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유동성이 실은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WBTC, 코인베이스 BTC 등등등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시가총액과 가격은 거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이 거품과 붕괴의 사이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력자들은 그래서 이 사이클을 이제 소위 직감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지표를 보고서든 이제 그 느끼는 거예요. 그 사이클 상단에서 적당히 다 던지고 잠시 떠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실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월가에서 코인베이스가 데리비트라고 하는 이제 옵션 파생 상품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를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29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 자,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바이낸스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데리비트는요, 전 세계 코인 옵션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코인베이스 정말 대여를 낚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현물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게 파생 상품 수수료예요. 거래량이 엄청납니다. 시장이 훨씬 커요. 나오는 수수료도 훨씬 더 크겠죠. 점프 크립토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큐리타이즈의 지분을 인수했다. 그러면서 기관 토큰화 자산 접근성을 확대한다. 점프 크립토 하면 기억나는 사실 코인이 있으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의 새로운 밸리데이터, 검증인이 됐고요. 이 친구들이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솔라나 업그레이드를 사실 이미 지금 테스트넷은 출시해 놨습니다. TPS를 현재 기준, 그러니까 거래 속도를 20배 이상 빠르게 올리는 겁니다. 솔라나가 원래부터 빠르거든요. 지금도 비자 마스터카드만큼 빠른데 왜 그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 걸까? 사실은 이건 점프 크립토는 지금 코인 거래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기사에서도 나오잖아요. 토큰화 자산, 기관 대상으로 플랫폼을 깔아놓겠다라는 거예요. 뭘 써서? 솔라나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밈코인만 지금 뭐 솔라나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들의 비전이 아닌 거예요. 자산 토큰화 시장을 내가 다 먹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트 이더, 솔라나 XRP까지는
별도로 장기 물량 일부죠. 다가 아닙니다. 일부를 별도로 빼놔서 안 보이는 곳에 좀 뒀습니다. 뭐 이런 좀 우량 코인들은 뭐 저렴할 때 꾸준히 모아가시면 뭐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체인 뭐 이름은 뭐 주목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주식이 있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이 주식을 원래는 이제 주식 거래소에서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에서 이것을 주식 살 수 있게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개 플랫폼 없이 M7 토큰화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다. 이것도 실은 자산 토큰화입니다. 제가 최근에 금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거래 한 번씩 할 때마다 주식 거래 저는 확실을 경험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식 제가 자주는 안 해요. 근데 한번 팔고 주식 팔아서 이제 코인 살려고 이제 하면 현금을 받는데 뭐 한 2일에서 3일이 걸린대요. 뭐 주말 끼면 뭐 이제 뭐 그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굉장히 불편했고요. 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일 뭐 9 to 5 외에는 거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정말 할 때마다 저는 확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언제 근데 이제 이걸 자산 토큰화 하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데 이게 그거 이제 그냥 핸드폰에서 클릭 몇 번 하면 되잖아요. 이걸 과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블랙럭이다, 피델리티다, 점프 크립토다, 프랭클린 템플턴 월가의 공룡들이 지금 다 같이 RWA 자산 토큰화에 뛰어드는 거 이건 너무나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자산 토큰화에서 이동시킬 수 있는 그 고속도로 망에 선제 투자를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것이 저는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번에 소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 지니어스 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상정이 불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그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에 지니어스 법을 발의한 사람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타격을 입었고 이거 다른 코인 법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 지금 이런 얘기죠.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되면요. 은행뿐만 아니고 빅테크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미국 대형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로비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스테이블 코인 찍겠다라고 했겠죠. 코인베이스 CEO가 보면서 이거 지니어스법 일부 조항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이자나 여러 뭐 수익 금지 조항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 좀 이거 다시 한번 고쳐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번 표결을 다음 주 두 번째 표결에 붙여야 될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 그거 놀랐어? 아, 그거 초안이잖아. 초안이면 뭐 다음 주 좀 수정해서 다시 표결에 붙일 거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뭐 저는 뭐 미래를 모릅니다. 몇 번 좀 희망 고문 좀 하다가 결국 통과를 시키지 않겠냐. 이것들을 위해서 빅테크 회사들 뭐 그리고 월스트리트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를 재선을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이 실제로 통과가 된다는 것은 크립토 대량 채택에 저는 활용 점정이 될 수 있다. 아이폰으로 치면 아이폰 4고요. 챗 GPT로 쳐도 챗 GPT 4 모먼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입니다. 예전에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했다가 뭐 미국 정치인들에게 엄청나게 이제 맞았었죠. 그러니까 혼났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다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들과 접촉을 했고 아직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과 여러 지역의 개인들에게 제한 없이 지급될 수 있다는 특성. 사실 뭐 페이스북 전 세계 뭐 10억 명입니까? 20억 명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스테이블 코인 제일 중요한 게 법이 만들어져야 이제 진출을 하겠죠. 두 번째로는 실무적인 협의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를 보면 뭐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빅테크에게도 허용이 되지 않겠냐.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장관직 앉혀놨던 그 뒤에서 돈을 냈던 로비스트들이 아마도 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국가적으로도 기업 전체로 봐서도 소비자들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미국 얘기만 하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가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로 치면 배달의 민족, 쿠팡, 네이버, 우리 삼성 핸드폰, 갤럭시 핸드폰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쓰는 거, 매일 일상에서 쓰는 거랑 실은 똑같거든요.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죠. 그리고 코인에 대한 활용도가 급속히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고 대량 채택, 가속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님이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 끝 내가 틀렸다. 이제는 사이클 이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온체인 데이터가 이제 특히 이제 고래들이 뭘 하냐, 얼마나 팔았냐,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이제 정부들까지 큰 손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걸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고 이제 사이클 이론은 버리고 오히려 이제 기관들 ETF 자금의 유입세에 이제 집중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통 금융과 점점 이제 크립토가 연계가 되고 있죠. 근데 뭐 맞다 틀렸다 이거 가지고 이제 감정이 상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누군가를 좀 비난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비난을 해도 이제 달라지는 건 실은 없거든요. 본질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어차피 세력들, 기관들, 이제 그 기득권들이 그냥 가격 올리기로만 먹으면요. 저 온체인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갑자기 사면요. 그 당연히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게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 주기영 대표님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얘기를 해주시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가도 나중에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또 폭락할 거예요. 또 폭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예측들, 가격 전망은 그냥 다 참고예요. 참고하시고 결국은 스스로의 머리로 이해하시고 소화를 시키셔야 내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유동성 덕점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편안한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